자, 이제 46번 질문. 랜덤이죠? 이게 46번 질문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력이 필요한 독해 지문. 우리가 43번 지문, 프랑스 언어학에 기반을 둔 역사. 그치? 그렇게 역사에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 지문도 진짜 어려웠는데, 이 지문은 그거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써놓고 있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한번 잘 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부터 보면 1번 주제 문제니까 패스고 2번 밑줄 문제니까 패스인데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문제는. 그리고 3번 밑줄 문제인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읽고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주제 문제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지문에 주제 문제가 나왔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됐을 뻔했어요. 1번 주제문 나왔네요. 미안해. 1번 주제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제가 막 다 틀렸던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순수한 추구가 바로 위대한 이상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신념이에요. 뭐의? 과학의. 라고 딱 읽었더니 말이 너무 어렵죠.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이렇게 해석을 실제로 합니다. 주어, 비동사,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John is a student 생각하면 돼. 존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학생은 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과학의 가장 위대한 이상과 신념은 다름 아닌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편하잖아. 거꾸로 읽으면. 특히 이제 이 형식일 때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 의미 파악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키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만을 추구하려는 태도겠죠. 그것은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술적 보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단 리워드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요. A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더 difficulty,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점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단어로 얼마나 많이 바꾸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보다는 그냥 문제점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문제점은 대절인데, 자, from Hiroshima on, 히로시마에서부터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라고 내가 왜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범위를 나타낼 때 from A to B를 쓰잖아요. A에서 B까지 범위를 나타내죠. 근데 얘를 on이라는 부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A부터 계속과 접촉의 on이잖아. 그러니까 A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제 히로시마가 나왔는데, 역사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히로시마 하면 뭐가 떠올라? 원자폭탄, 핵폭탄, 이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대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가 나오면 그냥 원자폭탄 터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가져왔던 것처럼 보여요. 브로우트. 어떠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보상을 에즈웬 역시 또한 게다가.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리워드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 B라고 하세요. 그럼 이 A하고 B는 전혀 다른 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게 실력입니다.
다른 친구가 어려운 얘기 계속하면 용민아, 강민이하고 얘기할 때 강민이가 계속 어려운 얘기해. 그럼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죠? 왜?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끔찍한 보상을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겠니? 위에서 나왔던 pure pursuit of objective truth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추구와 히로시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번에는 끔찍한 보상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럼 리워드 A하고 B는 겉으로는 같은 단어지만 뜻이 문맥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썼던 리워드는 긍정적인 좋은 뜻이고 B는 부정적인 의미고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의 동의어는 그럼 뭐가 되겠어? recompense가 되는 거예요. recompense. 그러니까 순수하게 얻어지는 보상이죠. 뭐 금전이든 뭐 성공했을 때 얻는 보상이든 간에 순수하게 얻어지는 보상을 recompense라고 하고요. 그럼 B의 동의어는 뭐겠어요? retributio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retribu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네미시스라고도 하죠. 그쵸? 니시스트 하면서 배웠잖아요. 응징, 보복, 그쵸? 복수의 여신. 그치?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의미의 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응징에 가까운 거예요. 보복에 가까운 거죠. 얘는 순수한 보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얘가 단어 문제로 나왔을 때 리워드의 문맥적 의미는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런 단어들을 써야 돼. 그리고 위에 있는 리워드는 리컴펜스를 써야 되고. 자, all at once. advance가 한 번에 라는 뜻이잖아. 한 번에 갑자기 all, 모든 게 오는 거야. 그래서 all at once 하면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all of a sudden. 그치? 뭐 많이 했으니까 all at once. 갑자기. 모렐러티 하면은 도덕성이죠. 과학의 도덕성은 뭐처럼 보입니까? have run a fall of. 이게 어려웠어요. 뭐 그나마 이제 문맥상 보면은 생명에 대한 장엄하고 오래된 존중의 도덕성과 밑줄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의 도덕성은 이런 도덕성과 오래된 도덕성과는 밑줄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문맥상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치? 지금 윗문장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충돌됐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치? 사실 run a fall of라는 단어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돌하다, collide의 뜻입니다. 여기 가로 열고 닫으면 run a fall of는 collide. 충돌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과학의 도덕성이 엄청나게 충돌했던 것처럼 보여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오래된 도덕성과. 그럼 생명을 존중하는 오래된 도덕성이 뭐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겠죠. 순수한 도덕성. 자, 다음에 기초과학자들은, 자, 이제부터 잘 봅니다. 기초과학자들에다가 일단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기초과학자들은 대절이라는 사실에 맞닥뜨려졌다. 그렇죠? 맞닥뜨려야만 했다. 자, 대절이라는 사실에 페이스, 직면해야만 했대요. 그럼 대절이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대절이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대절. 그러면 페이스라는 게 무엇과 맞닥뜨리다라는 뜻인데, 그쵸?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페이스, 맞닥뜨리다. 무조건 부정적인 뉘앙스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 두 개의 대절은. 무조건 이 대절을 읽으면서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막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페이스 다음에는 절대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쓰이는 뜻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대절은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절이야가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만 됐던 지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절 봅시다. 핵무기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대요. 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하고 초연한 detached, 초연한, 즉 욕심이 없는, 그치? 그런 연구들 중에서도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에 의해서 가능해졌대요. 자, 이게 가장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거야. 핵무기가 보통 만들어졌을 때 만약 악의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핵무기라면 그나마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핵무기 만들어졌을 때 그걸 만든 것 자체가 너무나 순수하고 기초값 자체가 처음 만들 때의 기초값 자체가 욕심이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쇄살인범이한테 야, 너 왜 죽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저희 원수입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새끼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거는 뭐 답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절이 이겁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세 가지 기본적이고 순수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연구에 대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쁜 데 쓰였을 때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그 살인범이 죽였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읽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첫 번째 대절이.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절 봅시다. 그 비난은 푸시, 미뤄질 수가 없대요. 어느 쪽으로? 공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향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일단은 공학자들하고 기술자들, 아까 여기 기본적인 과학자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연결을 시켜봐.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일단 조금 더 설명하고요. as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 as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용민아 어떻게 해석했니? as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이때 as는 뭐뭐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무조건 as가 뭐뭐와 다르게가 아니야. 주절에 부정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럼 뭐와 다르게? 자, 그것이 더 초기에 무엇과 함께 그 비난이 초창기에 다이너마이트나 기관총과 함께 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해석이 이상한 해석이 나왔죠. 그러면 생략됐다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략됐다는 거네요. 그쵸?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생략된 겁니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라는 얘기야. 이런 게 이제 독해에서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괴롭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제 하나의 구문이 또 들어간 거죠. 해석이 안 되면 뭐라고? 생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략된 게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촉이 어울리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치? 그리고 현재는 핵무기라고 합시다. 요렇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비난의 화살이 있어요. 비난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비난의 화살이야. 됐죠? 그러면 초기에는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간 거야? 엔지니어와 기술자에게 간 거죠. 그런데 현재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기초 과학자한테 간 겁니다. 잘 이해를 해봐. 초기에 비난을 당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초기라고 하면은 초기 무기겠죠. 그럼 그게 다이아노마이트랑 같은 거야. 그럼 초기 이론 과학자야, 엔지니어 기술자야?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 비난을 당했던 사람은 엔지니어들이 비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초기에 엔지니어랑 기술자가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그 비난이 엔지니어랑 기술자한테 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 그쵸? 직접적으로 딱 말해줬으면 쉬운데 지문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초창기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에는 엔지니어와 기술자에게 쏟아졌던 그런 비난과는 다르게, 이것과는 다르게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는 얘네들한테 쏟아지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쏟아진 거야? 초기 기초과학자들한테 쏟아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자가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쵸? 그런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대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기초과학자와 얘네 둘은 서로 대조관계에 있는 거야. 다시 갈게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둘은 같은 편이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기초과학자는 이론을 연구하는 개념으로 저자는 쓴 거고요. 공학자나 과학자들은 그 이론을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저자는 쓴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문에는 누가 비난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간 거야? 처음에는